4월은 과학의 달이죠. 그래서 이번 달은 과학계 주요 인사와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첫 순서로 국민과 함께하며 열린 과학기술을 꿈꾸는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호일 회장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뵀을 때도 코로나가 심각했는데 아직도 코로나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자, 쉽지 않은 시기에 취임하셔서 챙겨야 할 게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지난 취임 1년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고 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대면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둔 활동 역시 코로나19 대응이었습니다. 네. 과학기술계가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적극적인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 과총과 3대 한림원, 그러니까 과학기술한림원, 의학한림원, 공학한림원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여러 과학기술계 기관과 협업해서 온라인 공동 포럼을 지속해서 개최했습니다. 예. 코로나 관련 포럼을 50여 회 이상 했으니까 거의 매주 한 번씩 해온 셈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포럼을 열면서 과학계와 국민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총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예. 그 이외에 학회 대상 온라인 화상회의 솔루션을 지원하고 회관 내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국내외 온라인 포럼, 그다음에 과학기술 팩트체크, 또 소외된 이웃을 위한 과학기술 나눔운동 같이 대부분 현안에 집중한 프로젝트를 지속했습니다. 예. 네. 또 과총의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도 기울였는데요. 일례로 YTN 사이언스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예. 네. YTN 사이언스와는 과학 대중화라는 큰 숙제를 함께 풀 수 있는 동반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업무 협약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 교류를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작년에 외국에 있는 재외 과협들과 온라인 소통을 전개해서 공동 포럼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의 장벽을 넘어서 민간 과학기술 국제 협력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적합한 교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예. 네. 20대 과총 슬로건이기도 하죠. 소통과 상생을 내세우며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총에서도 각종 포럼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듯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그야말로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했지 않습니까? AI나 로봇, 또 ICT 같은 새로운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이 이 계기를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역시 다들 잘 아십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렇게 정신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혁신 기술을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준비하고 맞을 것인가입니다. 네. 과학기술이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소위 팍스 테크니카, 그러니까 기술 지배죠. 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과학기술 진흥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는 과학기술이 국민생활부터 국제사회의 거대 담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큰 역할을 부여받는 셈입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학기술에 좀 더 큰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위기에서 보셨겠습니다만 한국의 진단키트와 방역 대응은 WHO나 외신이 모범 사례로 꼽을 만큼 큰 성과를 냈습니다. 또 탄탄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비대면 사회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수출과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같은 여러 기술들은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예. 노벨상처럼 국민이 쉽게 느끼는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만 한국의 과학기술에 세계가 거는 기대와 성장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자부합니다. 예. 이런 위기 속의 기회를 살려서 정부와 민간, 과학기술계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과학기술이 곧 국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과학계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가 됐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양극화라든가 교육 격차 같은 사각지대 문제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즉 인적 자원을 방치하지 말고 경쟁력을 갖춘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적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기본 생활을 제공하는 단순한 복지 차원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 기회까지 제공해서 과학적 지식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 3월에 이 과총을 비롯해서 과학기술 13개 단체가 뜻을 모아서 과학기술 특별봉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학기술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스마트 스마일 캠페인이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스마트 기기를 기부받아서 온라인 교육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것인데요. 코로나19, 인구 문제, 교육, 인재 같은 다양한 키워드가 담긴 그런 나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많은 교육 정책이 쉬운 교육 교과 과정 그리고 대학 입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와 AI 시대를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수학 교과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AI 학습의 관건이 될 벡터라든가 행렬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꼭 필요한 지식이라면 다소 어렵더라도 학습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바꿔서라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가장 큰 전략은 미래 인재 양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인은 물론 또 국민과의 전방위적인 소통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계신데요. 회장님 임기 내에 완공될 사이언스 플라자 역시 이런 과학기술을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서 마련됐죠? 예, 그렇습니다. 가칭입니다만 사이언스 플라자 건물은 올해 말 완공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개방적 교류의 장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제 꿈입니다만 과학기술계하고 인문사회계가 서로 교류하고 선배 연구자들과 후배 연구자들이 모여서 협력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이 같이 모여서 상호 소통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창업이라든가 AI 교육, 스튜디오 교육 같은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서 청년층의 수요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들 스스로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네. 기존 사무실이나 정형화된 회의장보다 협력해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공유 오피스 개념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찾아오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과학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열린 과학 문화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 서울시도 일부 공간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과학기술 진작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너지를 낼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 네. 우리 국민과 과학계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연결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가운데 디지털 뉴딜은 모든 산업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건데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예, 우리나라는 일찍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탄탄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ICT 강국으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저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 우리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의료, 근무 환경 같이 어디서나 비대면 기반이 필수화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데이터 인프라가 큰 힘을 발휘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서 AI 기반의 경제, 사회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와 타이밍에 맞게 디지털 뉴딜이 민과 관의 시너지를 증폭시킨다면 지능형 국가의 퍼스트 무버로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분야는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제 정비 그리고 지원 정책이 동시에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합리적인 규제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이 디지털 뉴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 예산은 매년 늘고 있는데 이 성과는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많기도 하고 또 별로 없기도 합니다만 네. 올해 정부 R&D 예산이 27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나라 국가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액수도 100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확충된 배경도 있고요. 또 팍스 테크니카 시대를 맞고 있다는 점도 그 규모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한편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점점 커지는 투자 규모보다 혁신적인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기술계도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의 경우에 증액된 R&D 예산의 15.8%가 기초연구 분야 예산입니다. 네. 그런데 R&D는 이미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축적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물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물통에 물을 채워서 넘치게 하려면 얼마 정도는 계속 붓기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올해의 예산 규모 증가가 당장 내일의 혁신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원과 지원책은 생태계 조성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생태계 안에서 연구 성과와 기술의 축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패를 포함한 수많은 경험이 만든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고 나서야 숱한 혁신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 과학기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고 누리기 위한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그 혁신적인 성과를 내려면 그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하고 진작시키려면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율에는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 꾸준히 뭐 연구개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점은 정부가 그 연구개발 현장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과학기술계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 R&D 예산이 최초로 20조 원을 훨씬 돌파해서 30조 원에 육박한 것은 그 자체로 뜻깊은 의미가 있고요. 과학기술계의 역할과 기대가 그만큼 커졌다는 점을 잊지 말고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예. 네. 우리 과학기술계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자는 말씀이 울림이 있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과총의 운영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계속 그래왔습니다만 소통과 상생을 큰 축으로 두고 과총 본연의 역할과 새 시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과총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문 간, 분야 간, 세대 간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집단 지성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무엇보다 미래 세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과총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대학생 크리에이터라든가 청소년 멘토링 토크 콘서트 등을 계속 이어가면서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조력하는 집합체가 되겠습니다. 예. 최근 수많은 정책 이슈들이 모두 과학기술과 연계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객관성,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총도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작년 3월에 시작한 블로그는
누적 방문자 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도 지난 1년간 2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예. 뭐 그거는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성공 사례가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되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600개 회원단체, 500만 과학기술인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예. 과학기술계의 여러 계획과 다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과학 대중화와 발전을 위해서 다양하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